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지프입니다. 보통 지프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그 트럭, 소형 차, 이걸 가리키는데 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지프라는 이름은 군사 무기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좀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예, 우선 이제 지프라는 것이 왜 개발됐냐를 보면은 이제 1930년대 말에 그 이제 독일이 그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이걸 보고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 어떤 전쟁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이제 정찰을 할 때는 말을 타고 정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차량을 타고 한번 정찰을 해보자. 그래서 아주 작은 차를 정찰할 수 있는 차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이 어떤 새로운 차량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이걸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미국에 있는 135개 회사에다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답을 준 회사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드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답을 줬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지프라는 차량인데 처음에 이 차에 붙은 그 암호명이 GP였습니다. GP요. GP니까 이제 줄여 부르다 보니까 지프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차가 굉장히 작고 아주 이동을 잘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만화 중에 포파이라는 만화 아시지 않습니까? 시금치 먹고 힘내는 포파이. 거기에 보면 유진 더 지프라는 그 상상 속의 애완동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얘가 작지만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병사들이 지프라는 애칭을 붙여줬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프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굉장히 작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형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이제 이 차의 시범을 보일 때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 계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계단을 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 뭐 사막에서 장거리 정찰차라든가 아니면 대공 기관 차량 아니면 37mm 무슨 조그만 굉장히 작은 캐논포 같은 걸 장착을 하고 활용이 되기도 했었고 무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64만 대가 만들어집니다. 64만 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생산한 이 차량의 18%에 해당하고 또 64만 대 중에 한 30%가량은 그 이제 영국과 소련의 전쟁 지원 물자로 제공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지프는 그 미국에서만 사용을 한 건가요? 사실은 이 지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독일입니다. 네. 우리가 독일하면 차 잘 만든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독일에 보면 그 폭스바겐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당시에 폭스바겐은 굉장히 유명한 설계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포르쉐 스포츠카를 만든 바로 그 포르쉐 박사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 나치에서 이제 이 포르쉐 박사에게 제안을 한 것이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작고 염가의 그런 차량이 정찰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퀴벨바겐이라는 차를 만듭니다. 이 뜻은 이제 바케스 차. 마치 이제 욕조통 같은 차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퀴벨바겐이라는 차가 나왔고 이제 이 퀴벨바겐이 1940년대에 본격 배치가 되니까 이걸 보고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지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프를 또 사용해 본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우아즈라고 그래서 이 소련식의 지프를 또 개발을 해서 이제 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유명한 것이 영국은 이 지프를 써보고 너무 좋다 보니까 랜드로버라는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명품 SUV 브랜드가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프와 비슷한 차량으로 험비라는 차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이제 지프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만들어지고 한국 전쟁에도 쓰이고 베트남 전쟁까지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프란 차가 작다 보니까 그걸 보조할 만한 커다란 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마 군 생활 해본 남자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찌라는 차, 그러니까 1과 4분의 1톤 차 같은 이런 차들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너무 미국 안에도 차들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차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이 험비입니다. 네. 이 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군용차를 만들자라고 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경사각도 60도를 등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6cm 높이의 수직 장애물을 넘을 수도 있고 이 참호의 길이가 한 76cm가 돼도 그거를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차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근육 강화 주사를 맞은 지프차다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이 험비는 이제 1980년대부터 생산이 돼서 무려 28만 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현재도 이제 미국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지만은 이제는 생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프나 험비 같은 차량들이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그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윌리스 지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쓰던 윌리스 지프 M6006 모델이 이제 그 채용이 됐었는데요. 이 지프가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K111이라는 지프차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1990년대 민수용으로 해서 혹시 록스타라는 그 지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로 해서 등장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 K111을 대체해서 K132라는 차량이 이제 1990년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수용으로 알고 있던 레토나고 우리가 별명으로 이제 군토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차들이 배치가 되다가 이 레토나도 지금 사실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 레토나를 교체하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이번에는 일단 그냥 민용차를 또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이 지금 이렇게 군용 그 지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종류의 소형 군용 차량이 등장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험비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험비를 이제 대테러 전쟁에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차 자체가 뭐 가볍고 좋았지만은 이 테러범들이 아이디 그러니까 급조 폭발물로 도로변에서 공격을 가하면은 차가 이 방호력이 약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차량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록히드 마틴이나 혹은 이제 그 BA 시스템, AM 제네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다양한 차량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마 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놀랐던 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차량 대부분들이 이 사륜구동 차량이죠. 이 군사 차량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고 참 놀랍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량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